안녕하세요. 호민영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요. 오늘은 제1세대 신인 프로토지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프로토지노의 함은 처음 태어난 자란 뜻인데요. 천지창조와 관련을 갖는 신들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나 행동들을 잘 관찰해보면요. 자연과 인간에 대한 다양한 성향과 변화를 의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시면요. 우리의 통찰력을 무한히 넓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로마 신화를 마치 재미 위주의 만화 정도로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위대한 고전 경전을 코믹 만화로 둔갑시키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 또한 고대 한국어, 즉 우리말의 어원을 둔 것인데요. 각 신들의 이름을 잘 이해하시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통찰의 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자료는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권위 있는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를 위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우리가 신통기 하면요. 신들의 기원이나 계보에 관한 글들인데요. 이를 영어로 시아그니라 부르는데요. 왜 시아그니가 신통기, 즉 신들의 기원이냐 하면요. 시어라고 하는 말은 신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왜 신을 시어라고 부르냐면요. 신은 만물에게 각자의 역할을 씌워주는 자, 다시 말하면 만물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자가 바로 theo라서 신이라는 뜻이 되고요. 건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지어내서 놓은 말인데요. 지어낸다 하니까 탄생하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시아근이라고 하면 신이 탄생하는 뜻에서 신들의 기원이나 계보를 나타내고요. 신통기를 뜻하는 말이 돼요. 관련된 말이요. 제너시스란 말이 있는데요. 제너시스는 지어내져서에서 놓은 말인데요. 지어낸다니까 탄생하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제너시스라고 하면 발생, 창생, 기원이나 내력 또는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이요. 창세기, 즉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어내진다 뜻이니까요. 제너시스가 바로 창세기를 뜻하는 말도 돼요. 제1세대 신은 영어로 프로토지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프로토지노이가 제1세대 신이냐면요. 프로토라는 말은 빠르다는 뜻이고요. 지네이란 말은 지어낸다 해서 놓은 지어내는 사람 하니까요. 처음 탄생했다니까요. 처음 태어난 자, 즉 1세대 신을 뜻하는 말이 돼요. 제1세대 신인 천지창조에 관련 신들을 또 다른 말로요. Primordial Deities,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Primordial란 말은 원시부터 최초의 또는 근본, 기본을 뜻하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Prime이란 말은 빠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Order이란 말은 우리가 Order란 말은 순서, 차례, 질서나 명령을 뜻하는 말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의 형용사인 order이 들어갔어요. 빠르게 순서가 온다 해서 넣은 말로요. 초기 신을 말하는 거예요. order에 관한 말들을 살펴보면요. order란 말은 우리가 순서나 차례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order란 말은 order에서 넣은 말인데요. order이라는 것은 실오라기를 말하는 거고요. 들어 하는 것은 실이 들어가는 순서를 뜻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옷감을 짤 때 실이 위사와 경사에 있어서요. 그 들어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홀수, 짝수가 정해져 있어서요. 실이 들어간 순서에 따라서 직물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order란 말을 쓰면 순서, 차례, 질서, 명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을 나타내는 말은 theo란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신을 나타내는 말이 deity란 말도 있습니다. deity란 말은 띄어대에서 나온 말인데요. 비치는 존재, 즉 우리 눈에 비치는 존재를 deity, 즉 신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deity 하게 되면 신, 신성, 신격, 조물주나 또는 천재, 하늘의 왕이죠. 예, 그걸 나타내는 말이 deity입니다. 관련된 말이요. 우리가 늘 쓰는 day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Monday, Sunday 할 때 그 day도 우리 눈에 띄이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눈에 비치는 낮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day라고 하면 낮, 주간, 하루를 뜻하는 말이 되고요. 또는 시대나 세상이라는 뜻으로 변화된 거예요. 신통계에 하면요. 맨 처음 등장하는 신이요. 바로 혼돈, 빈 공간한테는 카오스가 먼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습니다 라고 적어 있고요.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럼 또 천지창조에 관한 경으로서 중요한 경이 천부경인데요. 천부경에도 처음에 일시 무일시 일종 무일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하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라는 말이 나와요. 빅뱅 이론을 빌어보면요. 특이점의 대폭발로 생긴 원시 우주가 폭발 후에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온도와 밀도가 빠르게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성경이나 천부경, 빅뱅 이론 세 가지를 다 빌어보면요. 천지가 창조될 때는 맨 처음에 빈 공간이 먼저 탄생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빈 공간을 뜻하는 말이 바로 카오스, 즉 카오스 혼돈 상태였다는 말이죠. 자, 찾아보면요. 카오스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케이아스인데요. 우리말 꺼져서에서 나온 말이죠. 꺼졌다 하니까요. 꺼져서 생긴 빈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요. 카오스는 바로 무질서나 혼돈, 카오스라고 이야기하죠. 형사로서는 케이아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케이아틱 하게 되면 꺼져대기란 뜻이니까요. 대혼란에 혼돈된 난잡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빈 공간을 뜻하는 또 다른 말은요. 캐즘이란 말이 있는데요. 캐즘이란 말은 우리말 꺼짐에서 나온 말이겠죠. 꺼졌으니까요. 깊이 갈라진 틈이나 작은 협곡, 탈락을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우리가 가스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 가스는 마찬가지로 정확히 말하면 가스인데요. 이는 우리말 꺼져에서 나온 말인데요. 꺼진 공간을 채우는 물질이 바로 가스, 기체가 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거나 하품을 하거나 그러면요. 입이 안에 벌어져서 꺼진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영어로 gape이에요. gape하게 되면 꺼진 빈 공간인가요? 꺼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입을 크게 벌리기, 하품 또는 벌린 입의 넓이를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맨 처음 천지가 창조될 때는요. 빈 공간, 즉 케이아스, 카오스가 먼저 탄생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원시 상태인 대지인 가이아가 탄생됩니다. 게이어라고 하면요. 가이아를 뜻하는 말인데요. 지이어, 즉 땅지자를 나타내는 말이죠. 땅이 이어져 있다는 뜻인데요. 가이아 하게 되면요. 땅의 여신이고요. 근데 이 가이아는 후에 우라누스라는 신을 또 낳아요. 우라누스를 낳아서 스스로 우라누스를 낳아서 남편으로 삼았어요. 또 그 다음 이어지는 천지창조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가이아에 관련된 단어가요. 지오 하는 말인데요. 지오는 또 땅지자라는 말이라서요. 지구나 토지를 뜻하는 말로 널리 사용돼요. 로마에서는 가이아 대신요. 텔레스란 말을 쓰는데요. 텔레스 신이 있는데요. 그 텔레스는 터 널려서 즉 넓은 땅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텔레스 하게 되면 결혼과 풍요를 다스리는 로마의 땅의 여신인데요. 그리스의 가이아에 해당되는 신이죠. 관련된 말이요. 우리가 테러란 말이 있는데요. 이 테러란 말도 터해서 나온 말인데요. 그럼 우리가 터란 말은 땅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터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태워서 만들어지는 화전 터를 나타내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태워에서 터가 되고 그것이 테러가 되었어요. 테러하게 되면 땅, 토지, 대지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말들이요. 테라스, 테리어 등등 했어요. 터 하는 말들이 다 땅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돼요. 이제 빈 공간인 카오스와 이제 원시 상태인 대진 가이아가 탄생했는데요. 이제 세 번째 탄생하는 신은 타로타로스라는 신이에요. 타로타로스는 지하세계나 지하의 빈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요. 타로타로스 하면 우리말 떨어뜨려서 나온 말이에요. 그 떨어뜨리다 보니까 푹 아래 내려갔으니까요. 지하의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타로스 하게 되면 깊은 저승이나 지옥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타로타로스는 후에 가이아와 결혼을 했어요. 타이푼, 우리말로 하면 태풍을 낳죠. 예, 태풍은, 현재 태풍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증기의 증발에 따른 에너지가 형성되었어요. 그것이 자꾸자꾸 뭉쳐서 태풍이 만들어진다고 믿고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근데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요, 땅과 빈 공간, 땅과 빈 공간이 타르타르스가 결합해서 태풍을 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타르타르 하게 되면요. 떨어뜨려서 나왔으니까요. 타타르 지방의 사람이나 타타르 말을 뜻하기도 하고요. 사나운 사람 또는 아주 사나운 여자나 사납다라고 말할 때 이 타타르 말을 사용해요.
이제 빈 공간인 카오스와 원상태인 대지, 또 지하의 빈 공간인 타로타로스가 이제 형성되는데요. 이제 등장하는 신은 바로 사랑과 결합, 번식의 의지를 나타내는 에로스가 탄생돼요. 그럼 왜 에로스는 뭐냐 하면요. 왜 사랑과 결합, 번식 의지가 이제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이걸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느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나라는 의문을 갖잖아요. 왜? 자체로서 완전한데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면요. 그 완전함을 다시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천지를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지구라든지 우주를 창조하여 자기 자신의 완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천부경에다 보면요. 일적식거 무게 화삼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의 기운이 너무 커서요. 담아낼 그릇으로 사람을 냈으니 라는 뜻인데요. 또 빅뱅 이론을 또 보게 되면요. 각종 소립자들이 만들어졌고 그 크크들이 상호작용으로 결합을 하면서 물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빈 공간이 카오스와 원상태인 대지와 타로타로스만 존재한다고 해서 천지가 그대로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것들의 결합에 의해서 결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결합이 이루어지고 결합을 하야 되만이 여러 가지 또 물질이 만들어지고 생물이 만들어지듯이요. 이 에로스가 바로 결합의 의지가 있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에로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에로스는 이르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욕구가 일어났다. 그 욕구가 과연 뭐냐면요. 바로 결합과 번식의 의지인 욕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로스 하게 되면 사랑의 신이라 하기도 하고요. 육체적 욕정을 나타낼 때 우리가 에로스를 뜻하기도 하고요. 생의 본능, 성적 욕구, 열망을 뜻할 때 우리가 에로스를 사용하는 말이에요. 로마에서는요. 에로스 대신에 큐피드를 쓰는데요. 큐피드는 우리말 끌어피다, 즉 마음이 끌어붙는다 뜻이겠죠. 그래서 마음이 끌어붙는다 해서 넣은 큐피드가 바로 로마의 신인데요. 연애의 신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랑의 사자로 표현되고 있죠. 이제 우리가 4개의 신이 이제 형성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 신은 카오스로부터, 카오스는 빈 공간이었잖아요. 그 빈 공간으로부터 밤의 신 닉스가 이제 등장합니다. 닉스라 하면요. 우리말 누켜서에서 나는데요. 해가 뉘어져서 하는 밤의 여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관련된 말이 누키다 하는 것들인데요. 밤을 뜻하는 결합사로 사용되고요. 가장 중요한 말이 우리가 밤을 나타낼 때 나이트 하잖아요. 그 나이트도 마찬가지로 이 닉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밤, 야간, 어둠을 나타낼 때 우리가 나이트를 쓰잖아요. 로마의 신도 발음도 비슷하게요. 낙스를 사용하는데요. 이 낙스도 마찬가지로 누큐스에서 나온 밤의 여신, 로마의 밤의 여신은 바로 낙스를 사용해요. 관련된 말이 바로 낙스도 누워 자는 밤을 뜻하는 말이고요. 가장 유명한 말이 낙턴 하는 말이에요. 저녁 기도나 우리 밤에 소야고 할 때 낙턴, 쇼팽이 낙턴에서 그 말이 우리 듣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낙스에서 온 말이에요. 이제 밤이 형성되고 나서는요. 그 다음 밤에서 낮으로 가는 어둠을 나타내는 신이 나타나는데요. 그 어둠을 나타내는 신을 우리는 에레보스란 말을 써요. 자, 에레보스가 나타나는데요. 에레보스 하는 것은 우리말 어렴풋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어렴풋하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에서도 똑같은 말로 에르브란 말인데요. 에르브란 말은 얼풋하다는 얼풋에서 나온 말인데요. 어렴풋한 저녁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뜻하는 에르버스가 탄생했는데요. 이 에르버스는 이승과 서승 사이에 있는 암흑기를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같은 말로서는요. 로마의 신은 스코투스가 있는데요. 스코투스는 우리말 속 가드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속의 가드, 어둡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스코투스 하게 되면 로마의 암흑기의 신이에요. 이제 빈 공간과 이제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고 타로타로스인 지하의 빈 공간, 그리고 사랑과 결합의 번식의 의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밤과 그리고 어둠의 신 에레보스까지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빛이 필요할 텐데요. 이 바로 에레보스와 닉스로부터 이제 빛과 낮이 탄생되는데요. 먼저 빛의 신인 아이테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빅뱅 이론에 의하면요. 빛은 원자가 생성되면서 물질과 빛이 분리되어 나와 우주가 투명해지기 시작하고 그 빛이 바로 그 유명한 우주 배경 복사가 되었고 그 후에 수소와 헬륨이 중력으로 결합하면서 은하가 형성되면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낮과 밤이 완성되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신통기도 밤에서 즉
어둠 속에서 빈 공간에서 에레보스와 닉스가 결합하여 빛의 신이 만들어지고 그 빛의 신 이후에 바로 낮의 여신인 헤메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금 현대 과학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저도 놀라울 정도예요. 자, 그럼 이제 빛의 신인 에테르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에테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 에테오에서 나온 거예요. 공기, 에테오다 말이니까 데운다 뜻이겠죠. 그래서 대기 밖의 공간에 차 있는 전기나 찬공을 뜻하는 말이고요. 바로 에테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신도 에테르니까 뭐 발음은 똑같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쓰는 에세르 하는 게 이스라는 발음이 정확한데요. 이거는 에테오에서 나왔고요. 공기 밖 하늘을 채우고 있는 더운 공기를 우리가 에테르라 부르죠. 예, 정확하게 발음은 이스르입니다. 예, 하늘, 공기, 전기나 창공을 뜻하는 말이죠. 말씀드렸듯이 빛의 신이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 낮의 신인 헤메라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헤메라 하는 말은 우리말 해 물려에서 나온 말인데요. 해 물린다는 말은 해가 중앙에 있다 이 뜻이에요. 중앙에 물려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가 중앙에 있으니까 바로 낮을 뜻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헤메라 하게 되면 낮의 여신이고요. 대기의 신을 뜻하며 에테르의 여동생이에요. 낮을 뜻하는 말이죠. 관련된 말을 보면요. 우리가 데카메론이라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 있잖아요. 10일간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정확히 말하면 디케메론인데요. 디케라는 것은 데케라 말은 손을 다 켜다 하는 10을 나타낸 말이고요. 메론이라는 말은 머런하는 것은 물린다. 즉 헤메라에서 나온 말인데요. 즉 10일간의 낮 이야기에서 데카메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또 AM, PM 할 때 그 M을 나타낸 말은요. 모리디언이란 말인데요. 이 모리디언에서 물려하는 해가 물려있다 뜻이고 D는 띄어 하니까 낮을 뜻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맞대 있는 때 그게 바로 자오선, 절정기, 한낮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루살이나 덧없는 것을 나타낼 때는요. 이페무로라고 쓰는데요. 왜 이페무로 할 때 이 이페는 어표에서 나온 말이고요. 헤메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낮을 나타내는 낮의 신, 헤메라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업혀 산다 해서 하루살이, 덧없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이페무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헤메라하고 똑같은 신이요. 로마에서는 바로 다이어즈라는 말을 쓰는데요. 다이어즈 신은 우리말 띄어에서 나왔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빛나는 에서 나온 말인데요. 눈에 띄니까 빛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즈가 바로 빛나는 태양신이고요. 마찬가지로 로마니까요. 낙스와 스코투스의 딸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는 에레보스와 닉스의 딸이듯이. 이제 밤도 생기고 낮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원시 지구로부터는 이제 하늘과 산과 바다가 만들어지는데요. 하늘과 산과 바다는 당연히 원시 지구인 가이아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가이아가 이제 하늘과 산과 바다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하늘인 우라누스가 탄생되고요. 이제 다시 또 멀리 쳐다보니까요.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그 산맥의 신은 우로스예요. 그 다음 바다 쪽으로 눈을 돌리니까요. 바다의 신 폰투스가 만들어지고요. 또 바다의 신은 탈라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개를 들어 만든 하늘인 우라누스를 먼저 보죠. 요레누스라 부르는데요. 요레누스 말은 땅에서 우러나서라 뜻이에요. 그래서 가이아가 나왔다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과학과요. 완전히 일치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은 바로 땅에서 우러나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요. 지구가 탄생됐을 때 무거운 물질은 땅으로 밑으로 가라앉아서 땅이 되고요. 가벼운 물질은 위로 상승해서 창공이 되는데요. 바로 그 창공이 바로 우라누스가 되겠죠. 하늘의 신이죠. 가이아의 남편이고 천왕성을 뜻하는 말로 돼요. 관련된 말이요. 우레늄인데요. 우리가 우라늄 하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천왕성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을 쓰는 거고요. 또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로마에서는요. 셀루스란 말을 쓰는데요. 셀루스는 시울여서, 시우는 하늘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카일루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카일루스는 동방혈압에서 가장 오래된 신인데요. 상제, 하느님, 신의 것을 뜻할 때 우리 쓰는 말이고요. 또 우리가 관련된 말이 셀레스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셀레스트는
시울에다가 있었다에다가 형용사인 a를 붙는 말인데요. 하늘에 있는에서 셀레스트를 하면요. 하늘에, 천재에 또는 하늘빛을 뜻해 쓰는 말이에요. 이제 하늘이 만들어지고 나서는요. 그 다음 이제 산을 만드는데요. 물론 가이아에서 왔겠죠. 산을 나타내는 말은요. 오레라고 부르는데요. 오레라라는 말은 올리어에서 나왔겠죠. 우뚝 솟은 산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우리가 우로스라고 보통 부르고 10개의 산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10개의 산은요. 정확하게 어원이 다 밝혀지지는 않는데요. 맨 처음에 에트나가 있는데요. 에트나는 에테나에서 나온 말인데요. 타는 산, 즉 시실리즘의 화라산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트나 산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 아토스는 어원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 헬리콘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헬리콘은 흘려 꼬인, 즉 틀어져 꼬이다는 뜻에서 나온 낯선 상으로 빙 돌아간 산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래서 헬리콘이 있고, 그다음 키타이로라는 산이 있는데요. 키타이로는 기다란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겠죠. 또 니소스라는 산이 있는데요. 니소스 산은 내려줘서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소화한다는 뜻이에요. 속이 쑥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소화한다는 뜻이거든요. 관련된 말이 우리가 nurse나 nutrient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 올림푸스 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올림푸스 산은 뜻이 올림피즈에서 나서니까요. 산 꼭대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림푸스 1, 올림푸스 2가 있고요. 그 다음 오레이오스란 말이 있는데요. 오레이오스 산은 올려왔으니까요. 이것도 솟은 산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 다음 산이 파로네스라는 산인데요. 이 파로네스 산은 바위 또는 집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어원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10개 산 중에서 10번째 산이에요. 터모로스라는 산인데요. 터모로스 산은 떠밀어서에서 나왔으니까요. 위로 쭉 뻗은 산을 뜻하는 말이 되겠죠. 이제 가이아가 그 방향을 반대로 돌렸어요. 바다의 신 폰투스를 낳게 되는데요. 폰투스는 우리말 뻥트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넓게 트인 흑해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폰투스라고 하게 되면 바다의 신, 흑해의 신 또는 흑해 남부 소아시아 북동부 왕국을 뜻하는 말인데요. 가이아가 폰투스를 낳고 나서요. 다음 또다시 바다의 신 슬레스를 낳게 되는데요. 슬레스는 우리말 둘러싸여서 나온 말인데요.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슬레스 신은요. 폰투스와 다시 결혼했어요. 자녀로서 폭풍의 거인들과 물고기 그리고 아프로디테를 낳았다는 설이 전해지는데요. 슬레스 하게 되면요. 우리말 둘러싸, 즉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바다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중요한 말이 펜탈레스란 말이 있는데요. 펜탈레스 대 펜이란 말은 거의 모두 전체를 뜻하는 말이고요. 텔레스란 말은 둘러싼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바로 모든 바다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펜탈레스 하게 되면요. 고생된 말 판게를 둘러싼 거대한 바다인 판탈라스를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로서는요. 우라누스와 가이아가 낳은 오케아누스 신도 있는데요. 오케아누스는 우리말 올키오네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대지를 올가 흐르는 거대한 대양을 뜻하는 말이죠. 여기서 나온 말이요. 바로 대양을 나타내는 오션이에요. 그 외에 중요한 초기 신으로서는요. 죽음의 안기의 신 아클리스가 있는데요. 아클리스는 에클리스라고 부르죠. 에클리스는 에클리스 할 때 에란 말은요. 먼지를 뜻하는 말이고요. 에클리스 하게 되니까요. 먼지가 깔려서, 즉 애가 깔려서란 말인데요. 죽음의 먼지를 뜻하는 신이고요. 카오스 이전의 영원한 밤을 뜻하는 신이에요. 또 중요한 초기 신으로서는요. 자연의 여신 피지스를 들 수 있는데요. 피지스라는 말은 우리말 퍼져서, 즉 퍼져 번성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가 피직스 하게 되면 물리학이나 물리적 현상, 자연과를 뜻하는 말이고요. 피지오 하게 되면 천년, 신체, 물리, 생리학을 뜻하는 결합사로 사용되는데요. 이는 자연의 여신 피지스의 성향을 표현한 말이에요. 또 중요한 초기 신으로서는요. 운명의 강제력의 여신인 아난케를 들 수 있는데요. 아난케란 말은 우리말 연령케 한다는 말은요. 반드시 필연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아난케는 바로 운명의 강제력을 뜻하는 여신이에요. 이 아난케는 후에 시간의 신 크로노스와 결합했어요. 에테르나 파네스, 에레보스나 모이라를 낳게 되는데요. 이 아난케는 운명의 강제력이다 보니까요. 개인의 운명을 나타내는 모이라이나 맹목적인 우연을 나타내는 티케와는 성향이 달라요. 아난케와 같은
급인 로마의 신은요, 네세시타스라고 부르는데요. 네세시타스는 이 관련된 말이 우리가 네시스리와 니세스티에서 표현되는 말인데요. 니세스티 하게 되면 나, 써서, 대라는 뜻으로요,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세시티 하게 되면요, 필연성, 필요, 필요성 또는 필수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바로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필연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난케란 말과 네세시타스는 바로 운명의 강제력을 나타내는 신이에요. 또 초기 신으로서는 중요한 신이 바로 시간의 신 크로노스인데요. 우라누스와 가이아 사이에 난 막내인데요. 제우스 이전에 우주를 지배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 하게 되면 우리말 걸려내서, 즉 시간이 걸린다는 시간의 신이죠. 크로노 하는 말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에서 놓은 결합사인데요. 시간, 시대, 만성적인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로마의 크로노스는요, 시간의 신 크로노스와 같은 신은요, 바로 세턴인데요. 세턴은 우리말 싹튼에서 놓은 말이죠. 즉 싹이 튼다에서 놓은 말인데요. 우리가 세턴 하게 되면 다른 말로 사투르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로마 농경의 신이고 그리스에서 크로노스에 해당되는 신이에요. 이 세트는 다시요, 우리가 토요일을 나타낼 때 우리가 세터데이 할 때 그 세터에 들어가 있는 말인데요. 바로 세르데이 하게 되면 바로 세턴을 기념하는 날이란 뜻이죠. 또 중요한 초기 신으로서는요, 바로 빛의 신 파네스를 들 수 있는데요. 파네스란 말은 밝혀내서 하니까요, 빛을 가져오다는 뜻이에요. 이 파네스는 크로노스가 알을 낳고 아난케가 부하였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크로노스가 알을 낳고 닉스가 부하였다는 그런 설도 전해져요. 또 아주 중요한 초기 신으로서는요, 영원함을 뜻하는 신 아이온이 있는데요. 아이온 하게 되면요, 우리말 이어온에서 나온 말인데요, 영혼을 뜻하는 말로요, 순환하는 시간이에요. 이 순환한 시간 아이온은요, 그냥 직선으로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와 약간 대비되고요. 이 아이온은 항상 황도대를 두르고 나타나요. 크로노스와 동일시대이기도 하기도 하면서요,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 아이온과 같은 로마의 신은요, 아이트니타스가 있는데요. 아이니타스는 이어 다 내어서라는 말인데요. 이어 부는 영원한 시간을 뜻하는 말이에요. 관련된 말이요, 이연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말 이어온에서 나온 말인데요. 무한히 긴 세월, 영구의 누대, 이온을 뜻하는 말이고요. 또 이터널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영원한, 끝없는 뜻할 때 쓰는 말이죠. 또 초기 신으로서 유명한 신이요, 바로 섬들의 여신 네소이를 들 수 있는데요. 가이아의 자녀로 추정되죠. 네소이란 말은요, 우리말 니어스이란 뜻인데요. 니어스이는 뭐 니고라면 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물속에서 섬을 마치 이고 있는 모양에서 넣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소이 하게 되면요, 섬의 신을 나타내고요. 이 말은 인도네시아 할 때 그 니어스에 들어가는 말이고요. 이 네소이의 별칭으로서는요, 네이어드란 말이 사용되는데요. 네이어드란 말은 물에 내려오다 뜻인데요. 많은 물이나 담수의 요정을 뜻할 때 사용되는 말이죠. 또 아주 중요한 초기 신으로서는요, 우명의 새 여신 모이라이가 있는데요. 이 모이라이의 부모는 크로노스와 아난케라는 설도 있고, 또는 우라누스와 닉스라는 설도 있고요. 제우스와 데미스가 부모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모이라이라고 하면요, 그 뜻은 마타네이라는 뜻인데요. 할당되어 놓인 숙명이나 운명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운명의 새 여신을 모이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 모이라이의 별칭은요, 페이터스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페이터스란 말은 부르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불러들이는 자, 즉 운명지우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운명의 새 여신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죠. 로마의 운명의 새 여신은요, 파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변력혀, 즉 나누어 할당하다는 뜻인데요. 보통 파르카이라고 보통 부르는 신들이에요. 이 운명의 새 여신을 하나씩 나열해 보면요, 첫 번째 여신이요, 클로소라는 여신인데요. 클로소라는 말은 꿀어 싸다는 옷을 가리는 옷이나 옷감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클로토라 부르는데요, 생명의 실을 자는 운명의 신이라고 보통 부르죠. 로마의 클로소에 해당되는 신은요, 노나인데요. 노나는 우리가 나인에서 놓은 말인데요. 9개월을 뜻하는 말이에요. 즉 아이가 곧 태어나는 임신 9개월째 운명이 정해진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두 번째 운명의 신은요, 네키시스라는 여신인데요. 네키시스는 내켜져서라는 뜻인데요. 신이 내켜서, 즉 나누고 주는 자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로마의 이 운명의 두 번째 신은요, 데시마라고 부르는데요. 데시마할 때 데시란 말은 10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임신 10개월로 아이의 탄생으로 운명이 결정된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세 번째 운명의 여신은요, 에트로파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에란 말은 없다란 뜻이고요. 트로파스는 돌려 뺏으란 뜻인데요. 돌이킬 수 없다는 뜻으로 나온 말로요. 생명의 실태를 잘라서 즉 죽음을 뜻하는 신인데요. 아트로포스라고 보통 부르죠. 로마의 아트로포스에 해당되는 신은요, 모르타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우리말 말리다, 말려 죽이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죽음의 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또 초기 신으로서요, 아주 중요한 신이 바로 파밀의 신 모로스인데요. 닉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죠. 이때 모로스란 말은 말라서 멸해진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어둠이나 운명을 뜻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파밀의 신은요, 파툼이라고 부르는데요. 불러든다 해서 불러들이는 운명을 뜻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시킬 초기의 신으로서는요, 성적 갈망의 신 히메로스를 들을 수 있는데요. 히메로스란 말은 희미하게 일어서라는 뜻으로요, 어렴풋하게 일어나는 욕정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나른한 그리움이나 성적인 갈망 또는 연정을 표현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히메로스 하게 되면요, 바로 성적 갈망의 신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초기 신, 다시 말하면 프로토지노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요,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각각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신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시간상 오늘은 프로토지노이드에 대해서만 알아보고요. 또 기회 있는 대로 여러 신들을 다뤄보게요. 감사합니다. 훈민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이 세 가지는 더 깊은 연구를 하는 총매제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